자, 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함수 그래프 fx의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을 때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계속 1번은 이런 문제로 선생님이 통일을 했어. 도함수 나왔으면 절편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시고요. 부를 먼저 체크합니다. 맞불. 됐지? 자, 그러면 원래 함수를 좀 그리면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 감소한다 그랬지? 그리고 도함수 플러스면 원래 함수 증가. 원래 함수 감소, 증가. 파란색으로 그린 아이가 원래 함수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2, 여기는 이제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동네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1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하냐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보이지? 상승 감소가 아니라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제 4잖아. 이제 극소에 해당하는 거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5지? 여기 증가하네요. 그럼 답은 3번이죠? 4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여기가 지금 2일 때인데 풀에서 마로 바뀌어서 도함수 부호가, 그러니까 극소가 아니라 극대라고 하셔야 맞는 거고요. 다음에 3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도함수가 극소일 때 얘기하는 거지 fx가 극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여기도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도함수가 근 몇 개인지를 먼저 봐야 돼. 미분했고요. 인수분해까지 끝냈고요. 는 0, 되는 x가 0일 땡, 1일 땡, 마이너스 2일 땡 라고 이렇게 찾았어. 자, 그럼 얘는 안타깝게도 x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삐딱한 형태의 w가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f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 0,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나게 넣어놨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틀렸지? 마이너스 2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7, 0일 때에는 15, 1일 때에는 10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1번 개형인지 2번 개형인지 3번 개형인지 그리고 극값 얼마인지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극값도 다 써줘요. 극소는 x가 뭐일 때 이렇게, 그리고 1일 때 10, 극대는 x가 0일 때 15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극대가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4차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플러스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W 형태와 멈췄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래프, 그냥 내려갔다 올라오는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걸 알아. 근데 이거 중에 유일하게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 개형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극소값만 있는 거고. 그럼 너는 패스하고, 일단 그럼 1번 그래프가 되려면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네, 3개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쟤를 미분을 한 거야. 신나게 미분을 했고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을 이제 찾으러 갈 건데, 여기에서는 이미 x값 하나가 0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면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기 위한 조건, 판별식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0이 나오게 되면 얘랑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다시 0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2차식을 gx라고 둔다면 얘 여기다 0 넣었을 때 절대 0이라고 하는 등식 성립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죠. 이게 0이 근이 안 되게끔 하는 조건을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d를 조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 9 마이너스 8a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8분의 9보다 작다.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A에다가 0을 넣는 게 아니라 G에다가 0을 넣으면은 A가 0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린 최종적으로 아니다가 필요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A가 8분의 9보다 작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제 만족을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극대값을 갖게 하는 최종 A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8분의 9보다 작다. 그리고 0. 여기 빼고 그리고 요 나머지들이 바로 극대값을 갖게 하는 A가 존재하는 범위입니다. 근데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었잖아. 얘가 1점 얼마지. 그럼 여기 1 하나가 딱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1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1차 3번 문항을 똑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정말 징그럽게 계속 나오지?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 기준으로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A라고 둘게. 뚱뚱 토끼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이따 받아야겠다. 자, 여기가 아무튼 A야. 그럼 Y축은 X는 0이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A만큼. 그래서 A 좌표는 A, 어쩌고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 A를 여기다 갖다 두면 여기 이제 Y 좌표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좀 쓸게. 마이너스 2A의 제곱 1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2A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의 범위를 찾고 가면요. 얘가 이제 길이 개념이니까 0보다 커야 하고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도 높이의 개념이므로 0보다 커야겠죠. A 제곱 빼기 6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다인데 이거하고 공통 범위는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사각형 넓이 찾으러 갑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2A. 세로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넓이가 돼요. 자, 그래서 넓이 구해놓고 나는 이제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최대값 찾으려면은 양 끝값 구하고 극값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A의 범위를 찾았더니 등호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양 끝값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극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극값은 미분을 한 식이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여기 도함수까지 슝 구해놨어. 그러면 도함수님께서 근을 2개를 가져 이거를. 네, 그래서 얘는 FA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일단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로 1번째 그래프, 정민수군의 말대로 1번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 근데 나는 0하고 루트 6 사이만 보면 돼서 여기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극대값이 뭐겠어요?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됐지? 그러면 나한테 직접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루트 2를 F 자리에다가 슝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은 16 루트 2 이렇게 이쁘게 띡 나와요.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6번. 자, y는 x의 3승 빼기 x랑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실근이 3개이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일단 연립을 했어. 어머, 그랬더니 이걸 옆으로 넘기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k만 남기고 넘겼고요. 이렇게 잘라서 y는 왼쪽씩, y는 k 오른쪽씩 이렇게 2개를 쪼개고 이 둘 사이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얘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극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럼 3차의 개형은 1번째 개형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2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군요. 자, 그럼 이 파란 색깔과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그래서 극소보다는 위에, 극대보다는 아래에 위치한 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7번으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게 하는 a 최소를 구하라 그랬지. 자, 그럼 이것도 전부 왼쪽으로 넘기고 상수항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풉니다. 그래서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개형을 그려야 함으로 또 미분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을 했고요. 인수분해까지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요거는 한 변씩 써보면은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도함수는 실근을 한 개밖에 안 가져. 그럼 4차 함수 입장에서 실근을 하나 가지려면은 몇 번째 개형이다? 마지막 개형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극값이 여기밖에 없어. 그것도 극소의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F, 선생님은 이걸 이제 F라고 둔 거야. 이게 이제 fx 그래프인데 2였을 때 해당하는 함수값을 찾으려면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돼. x에. 그래서 미리 계산도 해놨어. 얘가 8이거든? 그럼 이제 이게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랑 비교했을 때 저 파란색이 위에 있거나 마이너스 a보다 아니면 이렇게 어째도 돼요? 같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a를 비교했을 때 D가 더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최소값이 누구다? 8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8번으로 갑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f고 얘가 g라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이것도 x항은 전부 왼쪽, 상수항은 오른쪽 넘겨서 식을 부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거야. 잘라. 그래서 y는 어쩌고 이렇게 뒀다는 뜻이지.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 미분을 진행을 했고, 자, 그럼 이 도함수의 근이 역시 두 개라는 걸 알아서 첫 번째 3차 함수 개형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마이너스 1하고 1을 여기다 넣어서 y값까지 다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건 거겠지? 그럼 이거와 이 녀석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검정 색깔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고 0하고 2 사이래. 거기만 보래. 그럼 네가 0이고 여기 0,0이지? 2를 넣으면은 8 간지러워 빼기 6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사이를 내가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연두 색깔이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아니면 만나던지 누구랑? 너랑. 됐으니까 하늘색으로 얘를 이제 그릴게요. 그럼 연두색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k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만나도 된대. 등호 있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그럼 결국 하늘색이랑 극소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겠지. 그럼 극소 값이 하늘색보다 일단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크다. 그리고 만나도 되니까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1이다. 그래서 k 최소는 1입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갈게요. 자, 또 나왔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지요. 얘가 혜성이고요. 얘가 유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얘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60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t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걸어간 거리는 60t가 되겠지. 이게 자꾸 내가 뭘 건드리나 본데 뭐가 건드려지는 걸까? 안 와.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이제 혜성이가 서 있어. 그러면 이 그림자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네모라고 둔 거야. 그러면 역시 이제 혜성이의 키와 그림자의 길이로 표현되는 이 삼각형과 전체 여기 직각삼각형이 닮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짧은 변 대 중간 변은 짧은 변 대 중간 변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비례식 쓴 거예요. 그래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
이거 이제 앞에서 사실 1차하고 2차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례식에 대한 계산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40t라는 게 확인이 됐어. 너가 40t구나. 자, 그래서 유빈님께서도 이렇게 서 계시는데 너하고 너가 또 닮음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자, 유빈이의 그림자 길이를 네모라고 두면 짧은 거대 중간변은 짧은 거대 중간변.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내향의 굽은 외향의 굽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네모가 30t야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례식을 못 풀겠으면 선생님한테 꼭꼭꼭꼭꼭 질문을 해야 돼요. 중간 과정을 모른다면. 알겠죠? 베끼고만 가면은 안 돼요. 본인 공부니까 세세한 거 내가 물론 바쁘면은 대답을 늦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안 해주진 않아. 알겠지? 꼭꼭 물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혜성이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필요해. 그럼 얘가 역시 위치의 변화율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림자의 앞끝의 위치를 미분을 해줄 거야. 변화율을 미분하세요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그림자 앞끝이야. 그러면 가로등 밑을 0 지점이라고 두고 이 지면을 수직선이라고 본다면 이 점의 위치는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2개 더하면 돼. 그래서 얘가 100t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미분을 하면 100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100m/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얘가 V1이고요. 이번에는 유빈이의 그림자 끝의 속도를 V2라고 했잖아. 그럼 동일한 원리로 얘가 이제 움직이는 지면을 수직선이라고 두고 가로등 밑을 0이라고 둔다면 유빈이의 그림자 끝의 속도는 이거 2개 다 더한 거니까 90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90t를 미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90만 남아. 그래서 m/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V2야. 그럼 V1 대 V2니까 100대 90 약분까지 하면 10대 9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10번 문제예요. 또 나왔어. 와, 계속 나와. 2차 때도 했었지. 자,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거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찾으라 그랬어. 그럼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속도님께서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렸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위치 미분했고요. 0 되게 하는 t는 20이다. 그럼 너는 20초 동안 이제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겠죠? 20초 후에 멈춘대요.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고 싶으면 역시 t 자리에다가 2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계산 패스할게요. 자, 11번으로 고고싱 합니다. 각변의 길이가 매초 2cm의 비율로 증가하신대요. 그럼 t초 후에는 2t씩 증가를 하고 2t만큼 증가를 했겠네요. 그치? 근데 원래 2cm였는데 2t만큼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 한 변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 중딩 때부터 많이 했었죠. 꼭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었어.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넓이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 더하기 2t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이거 넣을게요. 그럼 그게 이제 넓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세면 얘를 fa라고 이제 둘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한 거지. 그래서 속미분까지 끝낸 겁니다. 합성함수 미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5초 후의 넓이라고 했으므로 우린 여기 t자리에다가 5를 넣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좀 웃긴다. 나 변수를 t로 잡았는데 여기 내가 a라고 썼네. t예요. 네, 변수가 t니까요. 여기 a 보고 그냥 막 a라고 썼나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5 넣어주세요. 그러면 12루트 3 cm/초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이에요. 또 나왔어요. 우와. 자, 정말 계속 똑같은 거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얘도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요. 그러면 미분하세요. 뭐를요? 물의 부피를요. 그래서 매초 0.5씩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래서 t초 후는 0.5t로 이제 표현이 된다 라는 거는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 모르니까 네모라고 둔 거야. 그러면 저기 이 검정색깔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하늘색깔 직각삼각형 역시 닮음이겠지.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거지. 4 대 8 짧은 거 대 중간변은 짧은 거 대 중간변 네모 대 0.5t 이렇게. 그래서 내항이곱 외항이곱 쭉 정리를 해서
네모가 4분의 1t라는 걸 확인한 거야. 즉 물의 반지름이 4분의 1t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의 부피는 역시 이거 원뿔 부피지?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한 겁니다. 그래서 h 자리에다가 0.5t 든 거야. 근데 0.5t를 그냥 분수로 쓴 거고요. 여기 파이 r제곱인데 r 자리에다가 4분의 1t 든 거야.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변화율이잖아. 미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t에 대해 미분하셨고요. 높이가 4cm가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이게 높이지. 그러니까 0.5t가 4가 되는 순간이라서 양변에 10을 곱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아하, 결국 8초가 지났을 때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우린 여기 t자리에다가 8을 최종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것도 소개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래요. 14번 문항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패스할게요. 1차 시험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험에서는 미분계수 정의 중에서 이거 말고 h로 표현된 거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x, fx, a, f 사이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표현한 형태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미분계수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집중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상기한 이후에 이걸 이제 변형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가 x, fx 그 다음에 1,f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옆으로 잠깐 밀어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거야. 추가된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을 정의를 이용해서 풀기 위함이겠지. 그럼 얘가 이제 리미트랑 씩 만나게 되면 프라임 1이 될 거고요. 얘는 약분하게 되면 분모가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여기에다가 슉 대입이 되면 이 뒷부분은 이제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네가 2분의 1 f 프라임 1이란 말이다. 그럼 나는 필요한 것이 f 프라임 x지. 그럼 여기를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프라임 x는 4x의 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5겠지. 이거 또 미분하고 있으면 안 돼. 우변을 미분하면 인테그랄이 사라지는 거야. 적분의 역연산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프라임 1이 8이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다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fa는 마이너스 1일 때 f5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좌미분계수라는 건 2로 가는데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도함수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 프라임 x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에서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는 결국 이보다 작은 쪽을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슝 넣게 되면 너는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 그냥 k x에다 이제 2를 넣어야 되는데 x가 없어. 상수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아 k는 4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게 4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4라고 됐죠? 이제 fx를 찾으러 갑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적분을 하러 갈 건데 x가 2 이상인 거 적분하면은 4x가 될 거고요. c1이라고 둘게요. 부정적분이니까 당연 적분상수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보다 작은 쪽은 2에 적분해주게 되면 2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2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란 말이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저 2라고 하는 아이는 이 위아래 이 범위 중에서 얘를 보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래. 대입해봐. 8 플러스 C1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넘기면 빼기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4x 빼기 9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 이 말을 좀 다시 보면은, 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fx가 연속이다라는 것도 지금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찾은 식이 fx잖아. 그러면은 자, 이거 식이 갈라지게 되는 경기가 2지. 2에서 원래 함수 f가 연속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요다가 1을 넣을 거야. 1이 아니라 2를 넣는다고. 2를 넣을 거야. 그 2를 넣으면은 1이 되지. 그러니까 F2 찾은 거야, 쌤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도 똑같이 2를 넣었을 때 1이 돼야 돼. 여기다 넣는다라는 거는 2로 가는 극한을 이제 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제곱 2 곱하기 2 더하기 C2.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C2라 6 더하기 C2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1이랑 같다는 뜻이겠지. 그럼 C2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이제 멀쩡한 F를 찾은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F5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 넣는데 5는 X가 2보다 어떤 곳이에요? 네, 큰 곳이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4, 5, 20 5를 넣었으니까 빼기 9 그러면 11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사고 교과서 문제니까 꼭 잘 푸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6번으로 가요. fx의 도함수 f'x는 이차함수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그렇군요. 그러면 근이 0하고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나는 저 아이의 이차함수 최고차원 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둔 거고, 0이라는 근이 나오려면 x라는 인수가 필요하고요. 2라는 근이 나오려면 x-2라는 인수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fx를 좀 세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1을 넣은 거야. 1은 a의 1 빼기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fx님께서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전개한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극대값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마플마 도함수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극대는 F2를 얘기하는 거니까 F 찾아서 2 대입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 하시고요. 적분 상수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사실 극소값이 3분의 2가 나왔다라는 거는 요거 얘가 극소지. 그래서 이거 나한테 넌지시 F0 알려준 거야. 그럼 당연히 0 집어넣었을 때 3분의 2 나와야 되니까 적분 상수가 3분의 2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fx를 구했고, 극대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f에다가 2 대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수계산은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힘냅시다요. 17번이에요. 다음을 구하시래요. 자, 문과에서는 분수적분 배운다 안 배운다? 네, 안 배운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각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조금 묶는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선생님이 일단 뭘 봤냐면 p 적분함수가 똑같은 두 개의 식을 봤어. 여기 있는 애는 잠깐 좀 논외로 하시고, 그런데 빼기로 연결돼 있어. 아우, 묶으려고 봤더니 구간이 달라. 아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윗끝 아래 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하고 3. 그럼 x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1.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에서 2 됐지. 그러면 피적분함수가 똑같고 하나 위 하나 아래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적분 구간의 경계가 똑같으니까 흡수 법칙에 의해서 1에서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dx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하고 1에서 3까지 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뒤에 지워놨던 거 이렇게 딱 붙인 거야. 그랬더니 우와 너무 좋아. 여기하고 적분 구간이 똑같지? 그리고 덧셈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한꺼번에 씁시다. 묶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x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dx. 그럼 1이지? 1에서 3까지 1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x 적분하시면 되세요. 그럼 최종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갈게요. 자, 이 녀석은 적분 구간이 2에서 4로 똑같아요. 그럼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뜻이지. 2x 제곱 더하기 3에 2 안으로 두면 2x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면 2에서부터 4까지 2x 더하기 3의 dx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바로 2번이에요. 삐적분함수 똑같은 거 보이지? 그리고 덧셈으로 연결됐어. 그리고 경계가 하나 위 하나 아래 똑같지? 흡수 법칙에 의해서 한꺼번에 계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19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1을 기준으로 함수 f가 다르게 표현됐잖아. 근데 이제 나한테 적분하라고 한 것은 얘인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근데 저 구간 안에는 바로 이 경계에 나뉘게 되는 부분 1 있죠, 1. 얘가 이제 들어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적분을 따로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1하고 2 사이는 1보다 큰 동네야. 그래서 얘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한 다음에 미적분 기본 정리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사실 1차하고 2차에서는 이렇게 절대값 안에 전체 식이 다 들어간 경우를 일부러 안 냈어. 자, 사실 너희들이 이건 미분 가능성 공부하면서 이건 엄청 많이 그려봤잖아. 그래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1차, 2차 시험에 나오는 아이들은 절대값 바깥에도 문자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연습하라고 넣는 거고, 이거는 잘 하니까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넣었는데 되게 잘 풀었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계산합시다. 그럼 요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먼저 y는 fx 알맹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번의 그래프를 x축 아래를 접어 올린다. 이렇게 됐었지. 자, 그래서 알맹이를 쌤이 먼저 좀 썼어. 그리고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공통 문자로 x로 묶은 거야. 0하고 1이 x절편이라서 아래로 몰리긴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선 사실 이제 적분을 할 때 수식이 중요하단 말이야. 어떤 수식을 이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 바깥쪽 부분은 원래 함수였기 때문에 알맹이식을 그대로 쓴 거고, 접어 올린 거는 하늘색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어 올렸다의 개념은 사실 뭐다? x축 대칭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꼭 기억하라 그랬지. x축을 중심으로 접어 올렸다. 즉 대칭이 접었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말도 더듬어. 그럼 x축 대칭했으니까 누구 부호 바뀌어? 네,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x인데 우리 y 앞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예의잖아. 그치? 약속이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해야 명확한 함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색깔 식은 저겁니다. 그럼 이제 그렸어. 그리고 이제 끝났지. 문제는 나한테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래. 그러면은 얘가 0이고 2가 이제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적분하세요. 이거니까 0하고 1 사이는 적분 대상이 하늘 색깔 식인 거야. 그리고 1하고 2 사이는 요거 까만 색깔 원래 식인 거야. 그래서 요것만 구분해 주실 수 있다면 사실 적분 계산하는 거는 친구들 잘 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꼭 그래프 그리는 거는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중간에 이제 전체 내용들 잘 공부를 했을 테지만 혹여 이제 중간중간 인수분해가 잘 안 됐다든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개개인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혹시 여기서 다 처리가 안 됐다면 꼭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